예, 윤 기자, 먼저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좀 아이돌 가수 등을 동성애 소설 속 주인공으로 좀 바꿔서 하는 영어예요. 이게 알패스 이런 용어입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에게 만일에 알패스를 아냐라고 예. 하면 모를 겁니다. 네. 이게 영어 같지만 또 영어는 아닌 단어입니다. 원래는 리얼 펄슨 슬래시라는 것의 이 약자인데요. RPS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그냥 RPS, 이걸 한국말로 해서 알패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존 인물들을 애정관계로 묶어가지고 2차로 창작물을 하나 만들어내는 이거를 RPS라고 하는데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 높은 수위의 성적 묘사를 담아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 동성인물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또 동성애 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실존 인물로 이제 막 안에 들어가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은 현실하고 이 또 창작하고 이거 헷갈려서 보게 되거든요. 이거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황당할 수밖에 없고 또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1세대 아이돌이었죠.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H.O.T라든지 아니면 잭스키스 이런 아이돌들이 있었습니다. 이 팬픽이라고 만드는 팬들이 만드는 어떤 소설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심지어는 소속사가 이걸 공모전도 했었습니다. 팬들 보고 만들어 보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동안 이제 이어져 오면서 변질이 돼서 어떤 팬들끼리 음지에서 어떤 성적 묘사로서 만드는 어떤 야설 같은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지금 이게 수면 위로 이렇게 확 올라와 버린 겁니까? 이 최근 들어서는 수위가 아주 매우 높은 어떤 그 성적 묘사들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성범죄로서 이게 너무 심각하게 좀 되다 보니까 국민청원이 이제 좀 많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더 문제는 이게 대상이 미성년자 아이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 성범죄인데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성범죄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못하는 것인지 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이거 피해를 본 한 래퍼가 있었는데 자신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그거를 일부러 올리면서 야, 너무 역하다. 이거는 성범죄다.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런 일 벌리는 사람하고 팬하고의 이런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치닫다 보니까는요,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알패스도 성범죄 포괄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성폭력 처벌 특별법에 보면 동영상은 처벌하게끔 명백히 돼 있는데 알패스는 주로 그림이나 글로 돼 있어요. 근데 그림이나 글은 이게 사실상 딥페이크랑 똑같은 거잖아요. 형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이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입법을 이번 주 내로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현행법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디지털 성범죄로 봐야 된다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알패스에 대한 지금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성폭법상의 그 영상물에 대한 규정, 즉 이제 딥페이크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물을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얼굴만 이렇게 바꿔서 영상을 내보냄으로써 이제 성범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입법이 된 상황이고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 조항이 들어왔는데 지금 문제는 그림이나 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알패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처벌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입법을 해서 딥페이크와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단순한 입법적 불비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어폐가 있고요. 현재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는 이런 알패스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과연 N번방과 같은 범죄 사건 그런 무서운 디지털 성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이것을 잣대로 들이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처벌 규정을 입법화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처벌 규정을 어떤 수위로 규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알패스 문제 이슈화되면서 여성 아이돌 가수의 목소리나 얼굴을 이 성적인 영상에 올리는 거 영어지만은요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뭐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잖아요. 방금 이제 변호사님이 얘기한 그 딥페이크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노골적입니다. 어떤 뭐랄까요 그 성적인 동영상 거기에다가 여성 아이돌 이 경우도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은데 여성 아이돌의 얼굴만을 이제 복사해다가 거기다 아주 정교하게 네. 옛날에는 이제 조잡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흥미가 없었나 봅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요. 근데 요즘 너무 기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잘 거기다가 입혀서 정말로 이게 진짜 실제인지 어떤지 야 그렇다 하면은 누구누구 어떤 그룹의 어떤 멤버가 이런 뭐 동영상을 찍었다더라 이런 형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상당한 명예훼손이죠. 근데 이 여성 연예인을 입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게 또 주변인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변인과 찍었던 사진 주변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이요. 그렇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얼마 전에는 한 대학생이 자기하고 같은 과 동기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을 거기다가 그런 영상에다가 또 이제 아주 정교하게 입혀서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혼자 소장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그걸 유포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또 이제 또 처벌 규정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이 또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건데 딥보이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딥페이크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게 뭐 창작의 영역을 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 논란들도 있지만은 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건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야겠습니다. 결국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는 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인데요. 근데 예. 그렇다면 이런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를 보는 사람, 일반 시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딥페이크라는 것도 처벌 규정에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이제 명예훼손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처벌 수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화된 것이고 이 지금 시청 소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것이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이죠. 수요가 계속 많아지다 보면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공급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수요자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에서 소지나 이제 그 시청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입법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